집 앞 공사장에서 소음과 진동이 매일 들려오거나 커다란 벽이 들어서서 햇빛이나 통풍을 막아버린다면 어떨까요? 최근 소음이나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환경 분쟁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환경 분쟁이란 무엇이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영민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행정기관입니다. 환경 분쟁은 피해 원인이나 이해가 당사자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인과관계 입증부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국민의 건강이나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바로 저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고 이곳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사이의 제3자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분쟁 신고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좀 어떤 신고가 많은 편입니까? 저희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은 지금 소음 진동 건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주로 주변 공사장의 어떤 소음 진동이랄지 아니면 교통소음 진동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일조나 뭐 기타 환경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소음과 진동 쪽이 이제 가장 분쟁 사례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분쟁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 좀 사건인데요. 예. 전북 군산시에 있는 요거는 출란 재배 온실에서 200~300m 떨어진 그 공사장 진동으로 어린 출란이 말라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출란이 죽은 것이 진동이나 소음 때문이라는 개연성을 인정을 하고 3억 2,10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지난해 6월에 인천 연수구 그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때문에 인근 주민 약 3,200여 명이 피해를 신청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소음, 먼지 피해가 영향을 줬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해서 약 570여 명에게 1억 2,30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뭐 주로 소음이라든가 진동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요즘에는 이런 것뿐 아니라 빛이나 진동도 악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감각 공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규제 기준이 따로 마련이 돼 있나요? 그 각각의 규제 기준은 개별 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소음 진동 관리법이랄지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악취 방지법 등이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기준이 그 용도 지역이나 어떤 시간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법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그 생활 소음 부분만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거 지역에서의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이 주간에 65데시벨 이하로 정해져 있고요. 공장 소음은 주간 55데시벨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규제 기준 준수 여부도 배상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그 개별 사건 관련해서 뭐 피해의 정도랄지 뭐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나 가해 방지 노력 등 모든 사정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주거 지역에서는 주간에 뭐 65데시벨 이상, 뭐 공장 지역에서는 주간에 55데시벨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좀 높은 건물들이 또 촘촘히 들어서면서 일조권 관련 분쟁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주택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집들이 생기면서 또 다른 형태의 분쟁도 일어나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작년 1월에 그 서울 쪽에 그 성북구 다세대 주택 관련한 일조방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30여만 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 사안이었습니다. 주택 공사 때문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이 감소했다라고 주장했던 사건이었고요. 실제 피해자가 그 일조방해 후에 어떤 전력 생산량이나 총 매출액을 일조방해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약 85만 원 정도 감소했다라고 했고, 저희가 판단을 해본 결과 전문가의 어떤 발전량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봤고요. 뭐 장래까지도 약 10%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 등
뭐 종합적으로 제가 고려를 해서 발전량 감소 사실에 대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네. 뭐 여러 환경 분쟁 사례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실제로 내가 좀 환경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을 하면 될까요? 조정 같은 경우 일단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신청이라는 게 홈페이지나 우편이나 팩스 뭐 또는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되면 저희는 이제 심사관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심사관이 이제 신청인 그리고 피신청인 그 양 당사자로부터 이제 받은 서류를 검토를 하고 이제 현지 조사를 나가는데요. 이제 직접 대면을 해서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청취도 하고 현지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뭐 사진을 찍기도 하고 증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분야 뭐 1조면 1조, 뭐 소음 진동이면 소음 진동 관련된 전문가 조사를 함께 실시를 하고요. 그렇게 결과 끝나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 재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당사자 신문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대상 결정을 하는데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환경 피해에 대한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 저희 위원회의 결정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정문이 송달되고 60일 이내에 소재기가 없을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막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기 위한 예방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요즘 뭐 건설을 한다든지 뭐 공동주택 생활 하다 보면 사실상 뭐 환경 피해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단은 뭐 피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건설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 분쟁 뭐 사전 예방 교육도 매년 2, 3회 개최하고 있고요. 분쟁 예방된 우수 사례 공모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환경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피해 유형의 뭐 확대에 관해 뭐 전문가 참여 확대 그리고 피해 배상액이 지금 뭐 적다는 어떤 반성적 고려에 따라서 배상의 현실화 등 저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 분쟁이 발생해서 저희 위원회로 사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정한 사후 분쟁 처리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잘 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영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